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누구에게 연락할지, 어떤 영상을 클릭할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은 정말 불편한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선택했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이미 선택이 끝난 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믿어왔던 자유의지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왜 자유의지를 믿는가?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한다. 노력하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결정은 언제나 나의 몫이다. 이 모든 문장은 하나의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이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있어야 책임, 도덕, 노력, 꿈이라는 개념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 정말 우리가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행동이 결정된 뒤 그 이유를 나중에 만들어내는 걸까요? 충격적인 뇌 실험. 1980년대 신경과학자들은 이 질문을 실험으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실험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참가자에게 버튼을 하나 주고 아무 때나 마음이 생기면 누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버튼을 누르기 직전, 지금 누르기로 마음먹었다는 순간을 시계 위치로 기억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동시에 참가자의 뇌파를 측정합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람이 누르기로 마음먹었다고 느끼기 약 0.3초 전 이미 뇌에서는 행동준비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순서입니다. 뇌가 먼저 행동을 결정함. 몇백 밀리초 뒤 인간이 내가 결정했어라고 느낌. 즉, 우리가 선택했다고 느끼는 순간은 사실 선택의 시작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를 인식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이 실험 이후 과학계에서는 이런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자유의지는 환상인가? 우리는 선택의 주인일까, 해설자일까?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의식은 운전자가 아니라 해설자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생각, 내가 결정, 내가 행동. 하지만 실제로는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가 결정, 몸이 준비, 행동 시작, 의식이 등장. 내가 선택했어. 의식은 마치 이미 끝난 경기의 해설자처럼 뒤늦게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행동에 그럴듯한 이유를 붙입니다. 야식 먹은 이유, 스트레스 때문, 쇼핑한 이유, 필요해서, 영상 클릭한 이유, 궁금해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이미 무의식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럼 나는 로봇인가? 내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건가?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완전히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출발점이 아니라 선택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운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결정된 선택의 일상 사례. 이 이야기가 먼 과학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 냉장고를 열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초콜릿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무 힘들었으니까 하나 먹자. 우리는 이것을 결정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순서는 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뇌는 당분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어 합니다. 보상을 원합니다. 그리고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오늘 힘들었으니까. 이 문장은 이유가 아니라 설명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만든 뒤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후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쇼핑할 때 벌어지는 일.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영역이 바로 소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건 합리적인 소비야. 하지만 실험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똑같은 제품을 보여주고 가격만 다르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이 더 좋냐고 묻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비싼 제품을 더 좋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유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재질이 더 좋아 보인다. 내구성이 더 좋아 보인다. 디자인이 더 세련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격을 본 순간 이미 선택이 끝났습니다. 이후의 모든 설명은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설명하는 존재. 이제 핵심 문장 하나.
우리는 선택하는 존재라기보다 선택을 설명하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확신합니다. 나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무의식 감정, 환경, 습관, 호르몬, 피로, 경험. 수백 가지 요소가 먼저 결정합니다. 그리고 의식은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이 순간 우리는 안심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감각이 착각이라면?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착각을 갖게 되었을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만약 자유의지가 착각이라면 왜 인간의 뇌는 이런 착각을 만들었을까요? 답은 놀랍게도 단순합니다. 이 착각이 없으면 인간은 무너집니다. 상상해 봅시다. 내 선택이 내 것이 아니라면, 내 행동이 이미 결정된 것이라면, 내 인생이 통제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노력할 이유가 있을까요? 공부할 이유도, 일할 이유도, 버틸 이유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뇌는 우리에게 하나의 감각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선택했다. 이 감각은 진실이라기보다 삶을 유지하기 위한 심리적 장치에 가깝습니다. 일종의 생존 기능입니다. 자유의지의 진짜 역할. 자유의지는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행동을 유지시키기 위한 개념일지도 모릅니다. 이 믿음 덕분에 우리는 책임을 느끼고, 목표를 세우고, 미래를 계획하고, 실패 후 다시 도전합니다. 어차피 정해진 거야. 만약 우리가 매 순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인류 문명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뇌는 진실보다 유용한 이야기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실보다 중요한 건 살아남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자유의지가 완전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어온 방식과는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시작점은 아닐 수 있지만 선택의 방향을 훈련할 수는 있습니다. 습관을 만들고 환경을 바꾸고 반복을 통해 뇌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순간의 선택은 자동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선택 구조는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마지막 질문.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내린 수많은 선택들. 정말 모두 당신이 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된 결정에 뒤늦게 의미를 붙인 것일까요?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선택을 하는 존재일까, 선택을 이해하는 존재일까? 그리고 그 질문을 떠올리는 순간 당신의 선택은 이미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